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5일 수요일 오후 3시 45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지만 오늘 아시아와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분위기가 뭐 그냥 혼조합니다. 딱히 뭐 강력한 하락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강력한 매수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혼조한 그런 분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 진짜 뭐 턱끝까지 좀 차오르는 듯한 좀 결정적인 순간까지 오지 않았나 싶긴 한데 하여튼 계속해서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타이밍이요.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제 금융위기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번 위기를 잘 견디면 이번 어떻게 한두 달 정도 올해 상반기만 잘 견디면은 금융위기 없이 그냥 또 평온하게 또 잘 흘러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세계 평화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간이 이제 그걸 결정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고 또 그리고 이제 그런 몇 달 중에서도 또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좀 급격하죠. 약간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세계 증시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좀 급등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좀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아닌가. 최근에 세계 증시가 굉장히 강했는데 지난 1분기 동안 1월, 2월, 3월 계속해서 강했는데 최근에 특히 3월 말쯤 돼가지고 주식시장이 한번 좀 기울기를 좀 가파르게 했단 말이죠. 좀 더 강하게 한번 더 쳐 올렸잖아요, 여기서. 이거의 의미를 지금 이제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이거의 의미가 진정 시장이 강해서 대세 상승으로 가는 어떤 신호탄이었다면 이거의 의미가 그렇다면 이제 올해 대세 상승으로도 갈 수 있고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 모두를 속이기 위함이고 이게 상승 추세를 끝내기 위한 이게 오버슈팅이었다라는 걸로 밝혀지면은 아직 밝혀진지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는데 만약 그렇게 밝혀지면 이거 금융위기의 씨앗이 확 자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3월 이제 끝나고 4월 달 이제 오늘 4월 5일이니까 4월 달도 이제 몇 거래일 안 됐단 말입니다. 지금 약간 세계 증시가 이렇게 급등해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이 급등의 의미가 무엇일 거냐 우리는 계속해서 좀 탐구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요. 그죠? 어젯밤이 아니고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미국 나스닥은 가장 대장으로 가장 강하게 이번에 1분기 동안 가장 강하게 올랐던 나스닥은 일단은 이번 주 들어서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을 분봉에다가 조금씩 일단은 반영을 하기는 시작했습니다. 분봉상 조금씩. 뭐 아직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나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조그만 싹이 튼 거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싹이 어떻게 될지 오늘 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전반적인 지금 시장 상황을 일단 좀 한번 말씀해 드려봤고요. 이 요즘에 은행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조용하긴 한데요. 계속해서 은행 이슈를 잊으시면 안 되긴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라고 해서 캐나다에 있는 은행인데 얘네가 어젯밤에 또 급락을 했더라고요. 몇 프로 급락한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 급락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분위기가 좀 안 좋죠. 다른 은행 미국 은행주들은 이렇게 계속 빠지진 않았고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버티다가 여기서 이제 어젯밤에 조금 이제 꼬꾸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얘는 뭐 쉼없이 빠지다가 급반등하고 다시 일단 꺾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주들과 조금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있는데 이 은행 급락한 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얘네가 이제 찰스 스왑이라는 미국 증권사래나 미국 은행이래나 그 유명한 거 아시죠? 요즘 말 많이 나오는 그 증권사의 대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왑과 관련된 불안감으로 지금 위기가 약간 전이됐을 가능성, 그래서 이 종목이 급락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찰스 스왑을 이제 시장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주목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명확하게 찰스 스왑과 관련된 그런 눈에 띄는 이슈, 뭐 찰스 스왑이 뭐 돈을 못 갚았다, 뭐 채권이 어떻게 됐다, 아직 이런 소식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찰스 스왑이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이 정도면 일단 전저점 지지하겠다는 의지는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계속 빠지는 거긴 하거든요. 찰스 스왑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가 보니까 지금 어떤 주인공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얘를 좀 잘 보자라는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은행 위기하고 더해서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소형 은행 위기하고 미국 상업부동산 쪽 이야기하고 좀 같이 좀 엮여 있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CMBS라는 상품 때문에 미국 중소형 은행들과 이런 뭐 하여튼 그 미국 상업부동산 시장 쪽이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요즘 보시면 이런 지수들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중소형 은행들 지금은 아무 이슈 없이 비록 조용히 지나가고 있지만 이거 여전히 그 발밑에서 아직 불씨가 살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이야기 조금만 좀 더 할게요.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좀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좀 할까 하는데 이런 거 좀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은행위기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은행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게 문제다. 은행 예금주들은 내가 돈 넣어놓은 은행이 망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고, 은행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얼마 전에 CS가 박살나면서 AT1 채권이 깡통이 났잖아요. 그거 때문에 은행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내가 투자한 은행은 괜찮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이제 좀 명확하게 좀 보이는 어떤 그런 신뢰의 문제가 좀 명확하게 숫자로 드러난 데이터가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대출해주겠다는 의지,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걸 번역을 뭐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윌링리스 투 렌드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은행이 얼마나 대출을 쉽게 해줄 거냐를 이제 숫자로 좀 나타낸 그런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망할까봐 싶어갖고 서로 돈을 잘 안 빌려주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 뭐 그런 걸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망가져 있다. 이제 사람들이 그 서로 망할까봐 싶어갖고 돈을 잘 안 빌려주기 시작했다. 이 신용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좀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 써 있더라? 예. 그 위기 때가 아니면 이렇게 낮았던 적이 없다. 뭐 요런 식으로 표현을 지금 해놨네요. 그죠? 이 지금 번역이 지금 제가 지금 직접 읽고 하는 거다 보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떨어졌었으면 웬만하면 위기가 왔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건데요. 지금 웬만한 준 위기 상황만큼 그런 신용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걸 일단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누군가가 이제 진짜 돈을 안 빌려주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유동성 위기로 실제적으로 번지면서, 그 유동성 위기는 뭐죠? 실제적으로 돈을 필요한 사람이 이제 돈을 못 구하는 그런 게 유동성 위기죠. 유동성 위기가 생겨나면 이제 진짜 금융 위기가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위기의 씨앗은 뿌려져 있다라는 데이터를 좀 하나를 좀 본 거고요. 하나만 좀 더 보자면은, 이거는 뭐 제가 지난번에도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 데이터긴 한데, 이 자리가 시장 바닥이라 말씀드렸죠. 그죠? 주식시장 바닥. 지난 1871년부터 해서 S&P의 주가를 쫙 분석을 한 건데, 어떤 큰 위기 때마다 바닥이 바닥이 나오기 한 1년쯤 전쯤부터 슬슬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지금은 약간 크레딧 타이튼스까지, 지금은 이 정도, 지금 여기 어디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좀 전에 그거 데이터 보여드렸죠. 지금 보시면 바닥이 나오기 12개월에서 15개월쯤 전에 어떤 신용이 슬슬 좀 타이트해지는 것이 나타난다. 그런 증상이 여기 이렇게 평균적으로 써 있는데요. 이제 지금이 이 단계쯤 와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위기가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이 위기가 잘 해결이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가면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위기가 계속돼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게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주가가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평균치인데요. 이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지금 바닥이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평균치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바닥이 나오기까지 한 15개월에서 한 12개월 전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아직은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은 없다고 하는데,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여튼 그 신용이 타이트해지고 나서 한 3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첫 번째 금리 인하하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그 3월 중순쯤에 지금 이제 크레딧 타이튼해지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거죠. 그죠? 은행들 이슈가 한 3월 중순쯤 이때쯤부터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좀 잘 지켜보면 될 겁니다. 3월 중순쯤 있었으니까 평균적으로라면은 한 뭐 2, 3개월 정도 걸리더라. 첫 번째 금리 인하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금리 인하가 한 5, 6월쯤 나오지 않겠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근데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난 뭐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사례 때를 보여드리기도 했지만은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이러한 구간 속에서 증시가 오히려 더 랠리를 할 수도 있다고요. 왜냐면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퍼져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크레딧 타이튼스와 퍼스트 페드 컷 사이에서 이 그 증시는 오히려 더 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 이상한 오버슈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염두는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약간 그 슈팅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지금 역발상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 이 역발상이 성공을 하면은 이제 뭐 정말 절호의 자리에서 정말 절호의 찬스에서 하방 베팅을 하는 꼴이 되는 거고 아니면 또 빨리 털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죠? 뭐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뭐 한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쭉 한번 드려봤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뭐 아시아장 특별히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일본은 뭐 계속해서 박스권이라 1% 오르나 1% 떨어지나 지금 큰 상관은 없고 한국 증시가 조금 할 말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유럽 증시는 아까 전에 아침에 봤죠? 네, 유럽 증시 패스하고 오늘 한국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둘 다 양대 지수가 급등이 가능한 날이었는데 코스피는 어느 정도 좀 급등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그냥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급등은 코스닥이 했죠. 예, 급등은 코스닥이 했는데 다들 오늘 급등하긴 급등했는데 좀 시원찮습니다. 예, 다들 좀 시원찮아요. 급등 아니라고 하기도 뭐하고 급등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마치 좀 한 방이 더 남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추가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도 내일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추가적인 급등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충분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증시 양대 지수가 변동성을 조금씩 확대시키기 시작해서 이 상황에서는 이제 뭐 예측이 더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아래쪽으로 베팅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은 지금은 주식 보유자들의 영역입니다. 계속해서 일단 주식 들고 계신 분들 혹은 뭐 지수 상방 베팅 하신 분들은 일단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 특별히 뭐 할 말이 없는 음봉이 나오거나 뭐 아니면 엄청난 오버슈팅이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정도의 엄청난 불꽃놀이를 구경한 뒤에는 그러면 이제 뭐 하방 베팅을 도전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뭔가 한 방이 더 나올 수 있는 좀 찜찜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방 더 쏘아 올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지금 굉장히 힘이 잘 누적되어 있고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여기서 힘을 잘 누적시켰고 코스닥이고 코스피고 간에 힘을 잘 누적시켰고 여기서 이거 진짜 마음 먹고 뿜어내면은 굉장히 큰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죠. 이게 하방 베팅 하신 분들은 위험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긴 있다라는 거. 다음에 다시 잡으면 돼요. 뭐 물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런 자리가 엄청난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엄청난 속임수고 절호의 하방 진입 찬스일 수도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런 걸 보면은 일단은 위험 관리를 할 때라는 겁니다. 다시 또 잡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니다 싶어서 갖다 버렸지만은 내일 다시 장대 음봉이 나왔다. 그럼 다시 하방 진입하면 되잖아요. 뭐 전날 청산했다가 오늘 다시 진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뭐 자존심 상해하고 이럴 거 없이 하면 됩니다. 일단 살아남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돈 버는 거거든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하방은 분명히 위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를 살펴봤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가장 강하던 나스닥이 웬일로 경기 침체를 조금씩 반영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밤에 살펴보면 되고 S&P는 이제 무거운 저항대에 직면하긴 했습니다. 무거운 매물대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스피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우리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죠? 예, 일단 현금을 들고 고민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인버스는 하방 포지션에 물려가지고 고민을 하면은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현금을 들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게 속임수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그거는 고민하긴 하는데 현금 들고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콜옵션을 봐도 아무튼 이 추가적으로 더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남아 있어 보이고요. 한국 증시는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코스피는 위쪽에 이제 어떤 저항 자리가 눈에 띈다. S&P하고 좀 비스무리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가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가 어떤 매물대입니다. 이 정도가 매물대예요. 아직 보시면 여유가 있죠. S&P하고 비슷한 자리에 드디어 코스피도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이 순간이 정말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다라는 거 좀 지켜볼 수가,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하여튼 보시면은 코스닥은 정말 신났죠. 그죠? 2.4% 지수가 2.4% 오르고 골고루도 올랐어요. 보시면 제약하고 기타 서비스가 오른 걸 보니까 이거 제약바이오가 올랐다. 제약바이오도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친구들도 강하게 올라줬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어쨌든 뭐 순환매 이런 것도 생각을 하긴 해야겠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같이 올랐잖아요. 2차 전지만 오른 게 아니고 제약바이오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야 이거 순환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좀 일부 매수세가 쏠리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제약바이오가 다소 가격적인, 많이 올라서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2차 전지를 좀 도와주면서 지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만약 지수가 더 올라간다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에서 소외된 주식 들고 계신 분들도 또 혹시나 계실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약간 소외된 놈은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지금까지 소외됐던 친구들이 다시 관심을 받고 시세를 새로 시작하려면은 뭔가 어떤 시장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요. 아직까지 눈에 띄는 그런 시장의 변화는 없거든요. 올해 땡 하자마자부터 지금 1분기 내내 3개월 동안 어쨌든 증시는 어떤 뭐 연내 금리 인하라든가 긴축 속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완화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올라온 거란 말이죠. 하나의 재료로 계속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알고 보니까 이제 대장은 2차 전지였는데, 이 사이에 이제 소외받은 친구들이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철강주라든가, 아니 참 철강주가 아니고 그 조선주라든가 뭐 게임주,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좀 소외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친구들 오늘 올랐겠어요? 오늘도 안 올랐어요. 오늘도 조선주하고 게임주들은 막 지수가 2% 넘게 오르고 코스피가 막 이렇게 오르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거나 그랬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몇 개월 동안이나 올라오고 있고, 지금 그리고 약간 이 상승세를 좀 가파르게 이렇게 뽑아 올려지 않습니까? 이런 약간 좀 슈팅성 흐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가는 놈만 간다. 이게 어떤 그 뭐 주도주의 교체 이런 게 일어나고 싶으면 시장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소외된 거 붙잡고 있으면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다. 주식이 원래 좀 그렇잖아요. 추세대로 가는 놈만 가기 때문에 하여튼 좀 소외된 거 들고 계신 분들은 운 좋게 이제 위기가 안 온다면은 이제 언젠가 이제 다시 주목받으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만약에 까딱 잘못해서 위기가 와버리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잘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 어디 갔더라? 뭐 게임주, 그죠? 예. 게임 섹터들 보면은 전부 다 파란색이에요. 게임 섹터들 보면 뭐 거의, 그죠? 전부 다는 아닌데 시가총액 순서대로 쭉 보면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전부 다 오늘 지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있다라는 거. 뭐 조선 뭐 이런 것도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뭐 지금 시장 전체를 잘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던 업종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업종들이 이렇다. 근데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소외되고 있다. 지수 오르는 날에도 소외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시장의 특징 오래간만에 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환율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환율은 그냥 이제 계속해서 애매한 구간, 왜냐하면 매물대 들어왔죠, 그죠? 환율은 여기 이렇게 매물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물대 안에서도 좁은 매물대에 더욱더 갇혀 있어요. 여기 보시면 1308원짜리가 여기인데 지난번에 4거래일 동안 버텼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에도 또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318원, 1319원 여기하고 1308원 요 사이에 딱 갇혀가지고 여기서 또 짜불짜불 움직이고 있네요. 그래서 환율은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다. 환율은 어쨌든 달러는 들고 계신 분들 계속 그냥 들고 계시면 된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그 원달러 환율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걸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건 왜냐면은 지금 시장에 신용 위기 혹은 경기 침체 위기가 어느 정도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환율은 지금 정직하게 지금 그런 걸 좀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주식시장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지만, 주식시장은 탐욕에만 빠져 있지만, 우리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좀 어떤 신용위기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걸 어느 정도 반영하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하고 오늘 아침에 연관지어서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금값이죠, 그죠? 금값도 지금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최근에. 금값이 그렇게 강하겠어요, 괜히? 괜히 그렇게 강하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강하겠죠, 그죠? 금값이 최근에 이렇게 강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여기에 지금 경기 침체 우려나 안전자산 선호로서의 그런 기대감이 조금씩은 좀 녹아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몇 년간의 저항, 2020년 8월 달에 만들어놨던 저항 부근까지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뭐 물론 지금 그렇다고 이거 지금 금을 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금을 지금 사라는 이야기는 안 돼. 금은 지금 사면 안 되죠. 그죠? 왜냐면 가장 무거운 저항이잖아요. 가장 무거운 저항이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제 원칙상으로는 이제 아래쪽으로 베팅을 생각해 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항이니까. 금을 매수하려면 이거 넘어가는 거 저항 소화하는 거 확인하고 위로 올라간 거, 이 위로 레벨업 된 거 확인하고 사는 게 맞겠죠. 하여튼 근데 이 금의 움직임이 좀 그런 의미가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게 아니냐. 괜히 금이 이렇게 최근에 강했겠냐라는 생각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아직 넘어갈 것 같지만 중요한 저항 여기입니다. 그죠? 중요한 저항 넘어간 건 아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고 이래 해서 넘어갈 것 같지만 아직은 넘어간 게 아니고 또 그리고 최근에 좀 비교적 좀 급하게 올라온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위쪽에 매물이 무겁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매물 소화 등등 좀 힘을 비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밤 이제 뭐 나스닥하고 이제 미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당장 오늘 밤에도 특별한 이슈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금요일 밤에 있는 이슈가 좀 중요한데요. 금요일 밤에 미국 고용지표가 중요한데, 근데 또 공교롭게도 또 근데 하여튼 미국 증시는 금요일 날 휴장이란 말이죠. 하여튼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되고, 저는 일단 오늘 밤에 또 한 번 또 뭔가 한번 해볼까 싶긴 한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아시다시피 저는 욕심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 감소 성향이 좀 크고 이렇기 때문에 위험을 좀 많이 감수할 생각이 있는 공격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는 며칠 전에 비록 제가 이제 나스닥 하방 포지션을 청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의 어떤 아침에 말씀드렸던 어떤 지금 배드 이스 배드의 관점으로 시장이 그렇게 관점이 변화가 되려는 그런 순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한번 베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분봉을 오늘 밤도 보면서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분봉을 보면서 분봉상으로 이제 얘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좀 올라와 주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번 좀 베팅을 해보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오늘 밤 흐름 보고 조금 더 결정을 할까 싶기도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난 이틀간 밤에 잠 못 자면서 본 결과 물론 어젯밤엔 잘 잤는데요. 잠 못 자면서 본 결과 이러이러한 움직임들을 본 결과 지금 시장의 관점이 이게 지금 good is bad 그죠? 예, 경제지표가 좋은 게 안 좋게 해석이 됐죠. 경제지표가 나쁜 게 좋게 해석됐고요. bad is good이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이제 최근에 이번 주 움직임을 보니까 이게 bad is bad로 지금 관점이 슬슬 넘어가는 것 같다 말씀드렸고요. 이런 거 보고 또 위쪽에 자그마한 분봉상 자그마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오늘 밤에 뭔가 흐름 보면서 아래쪽으로 베팅해 볼 생각을 가지고는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 조금 좀 밤 늦게까지 오늘 밤에 좀 늦게까지 좀 볼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그죠? 위험 관리는 하긴 했어야 될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딱히 지금 예전에 제가 청산했던 거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딱히 아쉽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또 다시 기회가 보이는 것 같으면 하는 거죠, 그죠? 당시에 이제 제가 나스닥을 청산했을 때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죠. 그때 당시 나스닥이 막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이거 이렇게 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일단 청산을 했는데 마침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청산을 한 순간부터 일단 나스닥이 또 상승을 멈춰 있는 건 사실이고
일단 움직임이 좀 버벅버벅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지금 어떤 변화의 바람이 또 불어올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제가 뭐 청산했던 거 이런 건 빨리빨리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진입할 생각을 하고 있다. 요게 지금 이제 저의 상황입니다. 나스닥 뭐 오늘 밤에 그렇게 할 생각이다. 저는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한번 해볼란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S&P는 여러분들 그 오늘 밤 뭐 하면 될까요? 여기 저항 있죠? 예, 말씀드렸던 한 저기 4150에서 한 4200 정도 사이 50포인트 사이 저항이 있는데 이제 이쪽의 저항 매물대를 다시 한번 테스트할 예정이겠죠. 그죠? 지금 일단 시장은 강하니까요. 일단 미국 증시는 눌림시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 더 올라가는 게 일단 더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오늘 밤에 일단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위쪽에 저항 테스트 한번 더 하겠다는 의미겠죠. 4150짜리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 나는 이제 위험 감소 성향이 많다. 나도 욕심쟁이다 하시면은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반등시 매도 전략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도망치시면 됩니다. 그죠? 예, 지금 시장이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할지 안 할지 이제 이런 것들 오늘 밤 움직임을 보면서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얼추 다 이야기한 것 같고 원달러 환율 저기 환율이 아니고 이제 다른 것들 이야기하고 달러 인덱스는 이제 여기 직전 저점 자리 이런 중요한 자리 어떤 이런 지지력 테스트 들어가겠죠. 그죠? 중요한 자리에 왔습니다. 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는 어제 10년물 국채 금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단 말이죠. 지지선 붕괴시켰으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하시면 되겠죠.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래도 어제 아무튼 중요한 지지선 깼으니까 뭐 조금은 되돌릴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거 없죠. 예,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지금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강세 보이고 있다고요. 그죠? 이거 함부로 물론 저항이 있으나 지금은 함부로 아래쪽으로 보기도 좀 애매한 타이밍이다라는 거. 이런 거 꼭 아래쪽으로 베팅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아직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들 오늘 잘 살아나나 보면 됩니다.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 지수들이 몇 거래일 동안 어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살아날 수도 있다 말씀드렸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